앞서 보시는 검진은 물론이고 소아청소년들이 특별히 아플 때 긴급하게 가야 할 대학병원도 담당 의료진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죠. 그럼 낮은 수가만 바꾸면 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오늘 의료계가 기자회견까지 했다면서요. 네, 오늘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학회와 또 의사회, 아동병원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이런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임현태 의사회 회장은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열성 경련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열성 경련은 5살 이하 소아가 발열을 동반한 경련을 하는 걸 말하는데 당시에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알아봐도 병원에서 자리가 없으니까 119까지 불러서 같이 알아봤는데도 보낼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서울대병원에서 보내라 이런 연락이 와서 위기는 막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5분, 20분이 넘어가면 열성경련 때문에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3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낼 곳이 없었다는 게 병원이야 당연히 존재하겠죠. 거기에 의료진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올해 그 지원자를 받는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정원은 207명입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33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2020년까지만 해도 지원율 74%였는데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7.5%였고 급기야 10%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문의가 확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최근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한 입원을 중단시켰었습니다. 네네네. 의료계는 고난이도 환자나 중증 환자는 물론 응급 진료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련병원, 그러니까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병원 가운데 75%는 전공의 부족으로 소청과 진료 축소 내년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네, 저출산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따로 있습니다. 소청과는 수련 과정이 고달프기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미숙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할 텐데 미숙아를 돌보는 의사 24시간 마음 놓을 수 없겠죠. 업무 강도는 높고 업무 시간 역시 긴데 그에 비해 보상은 형편없다 보니 전공이 지원을 꺼린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입니다. 네.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여파도 큽니다. 어제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구속까지 이어지면서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적자를 버티다 폐업한 소아과가 5년 동안 660여 곳입니다. 그래요? 네, 의원 폐업은 물론 대학병원까지 전공의가 부족해 이 사태가 더 지속하면 과를 없애야 할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오늘 이렇게 의료계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결국 수가를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네, 계속 나오는 얘기고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적자를 해소할 정도로 만큼이라도 그 소청과 입원 진료 수가를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요. 의료계는 최소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소청과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소청과의 그런 특성상 그 의사분들은 자신들이 정부가 월급 주는 공무원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복지부에 수차례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오늘은 다른 소통 창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네, 조치 이후에도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할 경우에는 이를 공공 영역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고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비급여를 늘리면 아이 가진 부모들이 힘들어질 거고 그럼 또 아이를 안 낳을 거고 이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것보다는 진료비를 좀 올려주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그게 같습니다. 더 낫겠다. 예, 네. 힘듭니다. 이혁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